수술한 마비 돌아옵니까? 그러면 교과서에 마비도 오른다고 설명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안 돌아올 수도 있다. 왜냐면 돌아온다고 교과서에 했다가 안 돌아오면은 미국 의사들이 다 소송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비가 더 심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지. 질문은 이제 6번째 질문인데요. 발목 지간신경종이 왔는데요. 통증이 심해서 힘들어요. 수술하면 좋아질까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거 제 전공은 아니에요. 발목 신경 지간종이라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네. 사실 제 외래에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발이저리다 이렇게 오죠. 그리고 뭐 발이저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다 무조건 척추라고 우기죠. 근데 이제 저처럼 정형외과 척추를 한 사람들은 척추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당뇨성 신경병증 때문일 수도 있고,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간신경종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환자들은 더 헷갈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발 쪽이 아파하고요. 이제 지간신경종,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를 눌러보면 통증이 심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압착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 생기죠.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지간신경 보이지가 않아요. MRI에서도요. 그리고 초음파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이거 초음파로 볼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간신경종은 감각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간신경이 감각신경이고 아픈 게 문제죠. 그죠? 그리고 수술은요, 지간신경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제거를 하면 아프진 않겠지만 감각은 없어져요. 수술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환자한테 아프진 않은데 감각이 없어지는데 하겠냐 얘기하면 대부분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수술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냥 주사를 많이 놓습니다. 지간신경에다가 초음파 보고 주사 놓으면 다들 잘 지내세요. 그냥 수술보다는 일단 지간신경 주사를 맞아 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수술은 족부 전문의한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의학적 저의 지식이 바뀌지 않았으면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감각이 없어질 거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아픈 경우에 수술하시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7번째 질문입니다. 70세 남성입니다. 양방향 내시경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발목이 힘이 없고 꺾이지 않습니다. 발목에 회전이 잘 안 되신다는 거겠죠?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 풋드롭이죠. 그러니까 발목을 올리는 힘이 떨어서 보통 이제 5번 신경, 요추 5번 신경, 요추 4번 신경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발목이 안 올라와서 발이 이렇게 툭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쩔뚝대고, 그다음에 문지방 같은 데 걸리게 되고요. 그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 조카수, 발이 툭 떨어진다. 그죠? 네. 영어로는 foot 드랍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죠? 그 현상인데요. 중요한 게 이제 디스크가 있고, 디스크에 신경을 눌러서 극심한 방사통이 있고, 그다음에 다리 힘이 빠지는 마비로 풋드랍이 오면 수술해야죠. 그러면 응급으로 수술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환자들은 궁금하죠. 수술한 마비 돌아옵니까? 그러면 교과서에 마비도 오른다고 설명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안 돌아올 수도 있다. 왜냐면 돌아온다고 교과서에 했다가 안 돌아오면은 미국 의사들이 다 소송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비가 더 심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지, 수술이 잘 된다고 해서 돌아올지, 얼마 만에 돌아올지, 얼마나 돌아올지는 모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 경험상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환자한테 3개월 정도면은 힘이 많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운이 좋으시면 뭐 2주 만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수술이 잘 되면 뭐 3일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요. 4일 만에 돌아오기도 하면 막 잘난 척 하면서 원래 몇 달 걸리는 건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알아봐야 되는 거는요, 이 환자분이 원래 풋드랍, 그러니까 마비가 없었는데 수술하고 생긴 거 하고요. 원래 마비가 있어서 수술했는데 안 돌아온 거 하고요. 근데 원래 마비가 있어서 수술하고 더 심해진 거 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만약에 수술 전에 다리도 아프고 힘도 떨어졌는데 수술 후에 아픈 게 일단 좋아졌고요. 힘이 조금이라도 조아지면 많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술 전에 마비가 있고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수술 후에 통증은 좋아지고 마비가 일시적으로 심해진 거면 그것도 돌아옵니다. 제일 난감한 게요, 수술 전에 통증이 있었는데 마비는 없었어요. 근데 수술하고 통증은 좋아졌는데 마비가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수술 전에 아프지도 않고 마비도 없었는데 수술하고 통증도 생기고 마비도 생겼으면 사실 수술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수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프니까 하고 마비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번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수술하고 일시적으로 마비가
나빠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영구적인 것도 가끔 있어요. 의사가 수술하다가 신경을 끊어먹는 겁니다. 그죠? 그죠?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의사도 사람이니까요. 네. 그런 경우는 영구 장애가 남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의사가 억울한 경우도 있어요. 수술이 아주 잘 됐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나빠지기도 해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신경 기절 현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뉴로프락시아라고 하는데 신경이 예민하고 이미 이 디스크 때문에 손상받은 신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럴 때 바람만 이렇게 불어도 일시적으로 마비가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굉장히 신경을 소프트하게 잘 다룰 것. 그 수술할 때 우리가 지혈하기 위해서 뭐 고주파라든가 뭐 레이저라든가 이런 각종 이런 기구들을 쓰거든요. 지혈하는 기구 때문에 그죠? 히트 인저리, 신경이 열 손상 또는 그게 다 전기로 움직이거든요. 전기 손상 이렇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끊어 먹은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디스크를 제거하면서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은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가 있죠. 특히 양방향 수술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저희 모 아니면 도예요. 양방향은 좋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데 환자분 같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양방향 처음 시작할 때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죠? 여기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 이 물을 싸가면서 하는 거예요. 내시경은요. 그래서 소화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그 물 독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목욕탕에서 한 2시간 돌면 손이 퉁퉁 붓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물에 신경이 오랫동안 있으면 퉁퉁 붓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생겼을 때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환자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환자분이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환자분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비타민 B를 포함한 비타민을 많이 쓰고 있을 B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고단백질, 우리가 마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이라든가 아니면 고단백질 식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극이 좋죠. 적당한 자극은요. 그래서 걷기 운동, 그죠? 이런 걸 해서 자극을 가해주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마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